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바로 가죠. 오늘의 본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튼 모든 지금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재명 대표 통합형 비례당 준비, 위성정당 만든다입니다. 예, 위성정당 만든다. 이게 중앙일보 기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사인데 중앙일보의 기사의 핵심은 통합형 비례당을 만든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거에 방점을 뒀어요. 중앙일보에서는. 반면에 이제 경향신문 등이나 다른 데서는 네, 준연동형으로 간다. 라는 것에 방점을 뒀습니다. 각각의 언론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어느 쪽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진보 계열에서는 그냥 그렇게 준연동형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소수 정당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중점을 둔 거고, 반면에 지금 저쪽 조중동에서 봤을 때는 어이씨 이런 봐라, 원래는 그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했는데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네.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같은 사안을 놓고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냥 일단 그 워딩을 있는 그대로 이제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죠. 그 페이스북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당연하고요. 국가의 품격과 따스함을,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되살려야 한다. 이것도 당연하고요. 국정을 감시하고 국가 법 질서를 창조 변화시키는 국회는 민주공화정의 최후 보루인데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릴까 걱정됩니다.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 선출 제도가 논란입니다.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꾸었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함으로써 결국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위성정당을 금지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하지만 여당이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기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뒤에까지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3의 길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의 이중 등록을 허용하고 여기에 생길 수 있는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 득표율 3%의 한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게 권역별 비례였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그렇게 되면 세 권역에 3%씩 고루 득표하는 소수정당은 3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 배제 문제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한 이중 등록제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형 하에서 여당의 반칙에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소수 정당이 피해를 입습니다.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반칙의 반칙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지만 결론은 준연동제가 껍데기만 남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거로의 회기, 그러니까 병립형으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예, 국민의 미래라고 창당을 했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비판부터 하겠습니다. 예, 그냥 너무 희망적인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도 저 같은 스피커가 해야 될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 판단하는 게 다 늘 틀리는 어떤 그런 평론가라 할지라도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죠. 그래서 우선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이 판단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게 이제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름 비판을 하는 게 이재명을 미워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한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점, 앞에는 다 좋아요. 예, 총선의 과제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제 이게 이 대의에는 적극적으로 공감, 200%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죠. 준연동제가 껍데기만 남는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해야 되는데 여당이 반대한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기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 저는 일단 이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하나 제기하고 싶어요. 물론 다 이제 끝난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결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고 이게 바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거는 알아야죠. 네, 알 거는 알아야죠. 네. 껍데기만 남은 병립제를 수호하는 것과 어떻게든 수호하는 것과 병립형으로 가는 것 중에 지금 껍데기만 남은 준연동형을 수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대의인가를 저는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첫 번째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는 준연동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서도 분명히 나왔지만, 원래 권역별 병립제에 관련된 것도 민주당이 유리하다. 당연히 선거에 유리하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지금 현재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한, 어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것은 선거의 승리라는 것도 어떤 명확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러면 여기서 이 병립형 회기, 그러니까 준연동형 껍데기만 남은 준연동형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게, 이게 선거에 대한 승리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고려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거는 좀 비판의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문제만큼은. 왜냐면은 자, 우리가 지난 20대 때 지난 21대 때 연동형을 이렇게 이 선거법 제도를 하게 된 것은 사실 그 이전부터 이렇게 이 소수 정당이 주장해왔던 선거법의 그런 큰 대의 때문에 지금 이걸 동의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솔까말, 우리가 그 당시에는 가장 이 국민적 이 여망이 어떤 그런 지금 이 유권자들의 여망은 검찰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고, 그 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우리가 방점을 두고 있던 것은 저거 아니었나? 검찰 개혁. 그래서 공수처법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하면 지금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개혁이 될 거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우리가 서초동에 가서 집회도 했던 거고, 검찰 개혁을 외쳤던 거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거의 검찰 개혁을 다 끝까지 하라는 취지에서 180석을 몰아줬던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했으나 공수처는 지금 어떤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그거를 지금 바꾼 거예요, 선거법이랑. 근데 당시에 선거법이랑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당의 심만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고, 그 패스트트랙에 태운 다음에도 나중에 통과를 시키기 위했던 어떤 그런 방안 자체는 결국은 이 야사당의 연합이 아니고서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유 그 선거법이 예전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도 주장을 하고 문재인 당시 그 대통령도 주장을 했고 그 존경해 마지 않는 어떤 노회찬 의원도 주장을 했고 조국 당시 교수 조국 장관도 주장을 했고 어쨌든 이 민주진영의 나름 유시민도 주장을 했고 이 민주당의 나름의 어떤 그 지식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다 주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럼 선거법도 이렇게 좋은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검찰개혁 법안도 통과가 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는 4+1에 대해서 오케이 무조건 검찰개혁 조국 수호 선거법 오케이 패스 통과 이거였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제도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다라고 귀결할 수 있겠지만 그냥 결론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예. 선거법은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더니 위성정당이 바로 이제 와서 지금 방금 이재명 대표도 인정했다시피 그냥 누더기 뭐 그냥 어떤 취지도 살릴 수 없는 그냥 위성정당이 돼버려서 그냥 아무짝에도 그냥 뭐 이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지 없는 게 낫고 그나마 거기서 캡을 씌워서 어떤 그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연동형의 의미를 그나마 살려갖고서 더불어시민당에서 외부 정당이 같이 합류해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용해인하고 초정훈이에요. 다른 정당. 그러니까 원래는 정의당이 그 위성정당이 아니고 더불어시민당의 핵심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당시에 우이종 교수가 여기 더불어시민당의 대표로 초빙이 됐었는데 심상정이 30개를 다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0개까지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협상이 안 돼갖고 이 심상정은 본인이 단독으로 가도 혼자 뭐 이렇게 25개에서 30개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게 협상이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이나 아니면 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이렇게 판단했던 대로 범야권 뭐 어쩌고 해갖고서 그렇게 이 그 정의당한테 20석을 줬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 생겼을진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심상정의 욕심 때문에 그냥 더불어시민당이 급조가 된 거예요. 급조가 돼서 여기서 다 그냥 뭐 기본적인 공천은 당시에 무슨 뭐 양정철 등이 막 그렇게 날림으로 좀 했던 그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냥 그렇게 뒤에서 밀실에서 막 했던 뭐 거기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윤미향이나 김병주 같은 괜찮은 사람도 있었고 용해인도 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 사실은 그 이전에 용해인이 뭐 노동당이나 사회당 그다음에 뭐 이렇게 페미의 어떤 그것도 굉장히 더 강력한 여성해당을 능가하는 등등의 어떤 내용은 다 이 숨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SNS에서 시원한 소리 하는 것에 우리가 열광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용해인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조정우는 완벽한 사쿠라라는 게 이제 그게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런 일련의 상황들. 그게 우리의 학습 효과 아닌가요? 학습 효과? 결국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연동형이 됐건 준연동형이 됐건 뭐 거대 양당의 어떤 무슨 뭐 어쨌든 없어요. 그럼 미국은 뭐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떤 헌법에 의해서 그냥 걔네는 무조건 양당제인 건데 그럼 걔네는 무슨 뭐 거대 양당 때문에 소수 정당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건가? 그냥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의 비판적 관점을 얘기하는 건데 까기 위한 건 아니에요. 전 맨 마지막에 결론은 무조건 그래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뭐 앞으로 뭐 이재명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결론인데 그래도 그냥 뭐 우리가 유권자가 바보 멍충이들도 아닌데 그냥 뭐 무슨 뭔가 작전이 있겠지 무조건 옳습니다 이렇게 가지는 말아야죠. 그냥 뭐 잘못된 점은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뭔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님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가야지. 그냥 저는 아까 무슨 낮에 이렇게 뭐 각 커뮤니티를 보는데 다 잘 될 거래 다시 뭐 다 잘 되긴 뭐가 잘 되다 그냥 뭐가 다 잘 돼. 그러면 뭐 문재인 시즌 2가 되는 건데. 응? 그래서 일단은 저는 뒤에 가서 뭐 어쨌든 뭔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잘못된 점은 비판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이런 지금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도 복귀를 해야죠. 자,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같이 맞바꾼 거예요. 근데 검찰개혁도 실패했고 선거법도 망한 거예요 지금요. 선거의 취지, 선거 법안에 대한 취지가 이제 망한 거예요 위성정당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위성정당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4번이나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은 이재명이 사과할 건 아니죠. 그건 문재인이 사과해야 되고 그 이전에 그
저쪽 그 민주당의 당 지도부들이 뭐 이낙연 뭐 등등이 사과를 해야 될 거죠. 그건 사실은 그건 그리고 지금 와서 뭐 그 예를 들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또 사과했다라면, 아니 그것까지 만약에 안 만들었으면 그러면 당 대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나마 뭐 그 이 서민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얘기가 저는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사과는 하면서도 어쨌든 위성정당은 만들겠다. 근데 여튼간에 선거법 자체는 이제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매번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 속에서는요. 이 시스템 속에서는 매번 만드는 거예요. 매번 위성정당을. 그게 지금의 위성정당 취지에 맞습니까? 어? 앞으로 매번 선거 때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게 법을 한번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여튼 그러면 그 잘못 만든 사람들이 지금 법을 잘못 계산해갖고 만든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예, 지금 뭐 그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선거법, 그러니까 검찰개혁법과 바터를 쳐서 이걸 선거법을 갖고 와서 그 선거법도 지금 잘못됐으면 그것을 지금 그래서 뭐 그렇게 위성정당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 뭐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를 하는데 무조건 위성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소수정당을 보여야 됩니다. 선거를 그게 이긴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잖아. 얼마나 그거를 그렇게 지금 막 그렇게 했으면은 응? 그렇게 가냐 이거죠. 검찰 개혁도 실패했고 선거법도 망한 거예요. 구멍이 나서.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자,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건 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본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키려 하지만 여당이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기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난 여기서 왜 못하는가? 왜 못하는가? 병립형 회기는 왜 못하는가? 아니면 뭐 위성정당을 뭘 더 막기 위한 확실한, 이건 사실은 좀 이재명 대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간다라는 느낌을 전 받은 거예요. 이건요. 이 논리가 약간 좀 빈약해요. 요 대목에선. 물론 그 와중에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는데 병립형 회기가 마치 무슨 뭐 선거의 승리보다, 윤석열 정권에 지금 막기 위한 선거의 승리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가진 사람들한테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으면 이 짝이 났을까를 생각하면 갑갑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요 내용, 요거는 이제 좀 그 이재명 대표께서 좀 비판을 아까 제가 커뮤니티에 썼지만 좀 받으셔야 될 대목이에요. 요거는 세련되지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 이중 등록, 권역별 비례 이중 등록, 이거 이미 한 3주 전부터 이제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서 그 홍익표가 저쪽 윤재욱이랑 협상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미 기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저것도 그나마 옆에서 정청래하고 그 박찬대, 뭐 장경태 등이 서영교까지 그렇게 이제 고민정을 제외한 최고위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병립형을 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재명도 거기서 계속 저 뭐 원로들, 아니 무슨 뭐 김부겸도 반대하고 무슨 쓰리 총리가 다 반대하고 뭐 저쪽 평산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가 왔겠죠. 당내 무슨 뭐 그 이탄희 같은 뭐 그냥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제 막 땡깡을 부리는 거는 논외로 치고, 이 외부에 있는 나름 힘 있는 원로들의 목소리를 또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민주당의 이 정특이라 밖에 있는 뭐 그냥 예전에 방국계나 깼다는 노인들이 다 그냥 다 연동형을 외치니까 이재명도 혼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밖에 있는 노친네들의 어떤 그거보다 지금 그냥 이 안에 있는 지금 이 최고, 고민정을 제외한 최고들이 그래도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해갖고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그러면 그냥 여기 권역별 비례를 좀 넣자. 그냥 그렇게 권역별 비례를 넣자.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뭐 약간의 좀 이제 명분도 저쪽에 좀 세워주고 실리를 좀 가는 모양새로 가는 것으로. 근데 그걸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죠. 자, 전 그 거절했을 때부터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 국민의힘 저 새끼들도 알고 봤더니 병립형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연동형을 원했구나. 그것도 지금 이쪽 무슨 밖에 있는 정의당이나 아니면 뭐 기본소득당이나 아니면 이탄희류의 애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냥 연동형을 가되 뭐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어쨌든 연동형을 가되 저걸 안 가는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는 계속 누차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위성정당은 안 만들 거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로는 병립형으로 가자 그러면서 저 밖에 있는 뭐 민주당 내 안팎에 있는 뭐 이상한 이 나이브한 이상론자들이 다 계속해서 연동형을 주장을 하니 그 속에서 이재명한테 우리는 밖에서 병립형을 푸시해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면서 시간 질질 끌다 결국은 연동형으로 결론 내고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하면 우리가 선거 역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언제부터? 아니 저거 이제 그 이중능력제 거부하고 그 다음에 뭐 권역별 비례 제도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협상이 안 된 거잖아요. 협상이.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서 쟤네들 내심 알고 봤더니 지금 연동형을 원하는 거 아닌가라고 한동훈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자, 근데 그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이재명의 실수를 하나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공개적으로 까였어야죠. 왜 기자들만 알게 그 기사화를 엠바고를 뭐 걸어서 기사가 안 나간 거죠. 근데 아니 공개적으로 제안을 해서 공개적으로 까였으면 지금 이렇게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이 지치지가 않죠. 그냥 최소한 어떤 내막을 통해 갖고 이런 결론에 도출했는지는 알잖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저야 내용을 알죠. 저야 이미 이제 그 지난 12월 달부터 지금 뭐 1월 달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갖고서 이렇게 뭐 연동 갔다 병립 갔다 연동 갔다 병립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지금의 결론이 나는 과정을 저야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그냥 여기 그 기자들의 들은 얘기를 저 혼자 방송에서 다 떠들 수는 없고, 그러면 또 그때 그런 얘기를 다 해버리면 이재명 대표가 왠지 왔다리 갔다리 한 것 같아갖고 이게 중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저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최종 결론을 안 내고 그냥 장고를 할 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있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이렇게 했어야죠. 그냥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최소한 그 정청래 등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렇게 권역별 비례 오케이 알았어 권역별 비례 넣고 그냥 병립형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쟤네들이 뭔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또 정청래가 전당원 투표 얘기하는 그런 과정까지 갔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그거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정청래 전당원 투표 이 얘기 나오기 전에 권역별 비례로 우리는 갈 거다. 이중등록제 가자. 니네 왜 이중등록제 왜 거부해? 니네 알고 보니 병립형을 원한다는 건 뻥하고 사실 연동형을 원하는 거 아니야? 너희 주장처럼 만약에 병립형을 원한다고 하면 이중등록제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공개적으로 얘네들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은 실수예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실수예요. 그건요. 예. 고육지계를 펼치려고 하면은 그렇게 이게 고육지계가 삼국지에 나온 거잖아요. 삼국지 적벽대전의 황계가 가짜로 항복하고 조조군에 끌려가갖고 이제 가짜 항복을 하기 위해서 그걸 안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막 일부러 송건한테 개기는 모양새를 펼치면서 채찍으로 막 온몸을 막 두들겨 맞고서 그 다음에 이제 위장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육지계 자기네 육신의 어떤 고통을 맞바꾸는 어떤 이런 계책 고육지계. 그러면 그런 고래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걸 저쪽 그 조조군이 황계가 송건한테 개기다가 두들겨 맞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알려야죠. 다. 저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당원들이 모르죠. 그냥 지금도 병립형이랑 연동형으로 고민하고 있나 보다 생각을 하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막 알려야죠. 막 이렇게 이제 좀 막 그렇게 우리는 이 당원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병립형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래도 한번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다. 근데 그걸 제안을 저는 왜 못했는지도 알아요. 제안을 했는데
그걸 왜 공개적으로 못했는지는 저도 알아요, 그때요. 그건 뭐 이제 뭐 문재인, 김부겸, 뭐 정세균 뭐 다 반대하니까 그걸 차마 공개적으로 못하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한 거죠. 그건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실수예요. 만약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연동형, 뭐 준연동형을 그렇게 선택할 그런 상황이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해갖고서 그냥 얘네들을 저쪽 국민의힘을 압박을 해나가면서 당원 우선 중심으로 그렇게 설득을 해나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갔어요라는 모양을 해야지, 왜 저쪽 이 당원의 뜻과 배치가 되는 원로들의 뜻에 이렇게 그냥 눈치를 보면서 몰래 진행을 하다 까여서 결국은 이 원로들의 뜻에 따라가는 모양새가 된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고약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좀 그래서 고약해 보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많이 아쉬웠어요 사실은요. 네, 그게 전당원 투표 못 갔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전당원 투표 가면 100% 병립병이 가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까지 마음이 흔들렸다고 봐요. 진짜 이 전당원 투표로 한번 가서 본인의 의지를 관철을 시킬 것인가, 당원들의 뜻에 따라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을 정말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했던 게 이게 전당원 투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부러진 거죠. 이제 마지막 결국은 뭐 어디 뭐 평산에서 전화가 왔든 아니면 뭐 진짜 뭐 다 말렸든, 그게 많이 안타까워요. 그게 그 대목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 말씀드렸어요, 홍윤정님. 방송에서 대놓고 말씀을 못 드렸지. 이때 그렇게 최고위원들의 그 의지에 따라 병립형 플러스 권역별 비례 플러스 2등 등록제로 제안했다는 얘기를 제가 제 방송에서 몇 번을 했는데요. 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는요. 그 얘기를요. 우리가 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왕 어떤 그 심사숙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당원들이냐 원로냐에 대한 어떤 고민 중에서 결국은 당원보다는 이 원로들의 뜻에 더 쫓아간 모양새가, 전 그게 지금 되게 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게 지금 77.77%의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된 사람도 결국은 그 속에서 이렇게 지금 뭔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뒤로 갈수록 더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당할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된다는 취지인 거지. 지금 제가 이재명 대표를 까기 위한 방송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예, 그건 여러분들 경기도 오산인 거고요. 오산인 거고. 예. 당원들이 앞으로 어떤 당대표가 77.77%의 지지를 받고 나올 당대표가 언제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근데 그 사례가 이번에 되게 안 좋은 사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도 결국은 당의 원로들한테 원로들이 그렇게 막으면 안 되는구나. 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고 원로들이구나. 77.7% 77%가 앞으로 뭐 이게 뭔가 이렇게 효능감이 있어야지 계속 당원들이 으쌰으쌰하는데, 결국은 당의 주인은 따로 있구나가 되니까 저는 그게 제일 짜증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제일 짜증난다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자, 민주당 선거제 논의 과정, 이건 뭐 어느 신문인지 뭐 제가 그냥 이미지만 따왔는데, 자, 그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는지 정확히 정리가 돼 있어요. 11월 28일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 당연히 병립형 회기 맞죠. 그러다가 이제 이탄희가 땡깡을 부렸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막 다시 그때부터 이때 그래서 12월 이 연말에는 계속
연동형으로 간다라는 소문들이 또 무성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용해인 등이 이제 이렇게 뭐 여기 무슨 뭐 민주 진보 당을 뭐 민주 진보 진영 뭐 비례연합 정당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거 답변 안 나가고, 이때 용해인의 얘기가 이제 15개는 앞에 15순번은 민주당은 뭐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다시 그때부터 당원들이 발끈해갖고 무슨 되도 않는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다시 병립형 여론이 확 불타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정청래가 이제 총대를 메고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뭐 이제 다시 또 뭐 이탄희가 그 80명 명단을 깐 거죠. 이때 병립형 퇴행은 악수다 그러면서 이탄희가 계속 그렇게 뭐 어깃장을 놓은 거죠. 어깃장을 놓은 거죠. 그래서 전당원 투표로 간다 했다가 이제 이게 갑자기 무슨 뭐 또 고민정이 또 땡깡을 부리면서 이재명에게 이제 위임을 한다. 그래서 뭐 어저께 뭐 이제 문턱 만나고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되는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그냥 치열하게 왔다 갔다 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선거는 해야 되고 투표도 해야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겨야 되고, 오늘까지만 비판할게요. 오늘까지만. 하루 아니 뭐 그 이 얘기 나오자마자 계속 병립형을 주장하던 제가 어유 진짜 이 역사적인 결단을 환영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부분들. 그런다고 제가 무슨 뭐 똥파리들처럼 무슨 엄한 거를 할 사람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